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성공 투자 포인트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시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꼼꼼한 투자 전략 가득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수급불패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는데요. 자, 1위는 하이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BTS 멤버 지민의 빌보드 1위 소식에 주가가 8%대로 급등세 좀 연출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들이 1위 종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3%대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코스모 신소재도 외국인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CS윈드 전일장 4거래 만에 반등했는데요. 오늘장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봅니다. 자, 1위는 YG엔터테인먼트 이름을 올렸는데 이 좋은 업황 속에 활동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좀 증가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주목하고 있고요. 2위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호실적 전망에 이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좀 강세장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들도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상한가를 이미 터치한 HLB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계열사의 치료제가 FDA 패스트 트랙에 좀 지정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 윤성 FNC 금속 관련주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쏠리고 있고요. 또한 이오플로우는 종속사 파미오 주식을 130억 원 추가 취득한다는 소식에 오늘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양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장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담고 있을까요? 우선 오늘 증권사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실적과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1, 2, 3 공장 가동하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거의 풀가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4공장 그 관련된 작년부터 이제 가동이 들어갔는데 이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는 이제 그 사공장 매출이 어떻게 보면 좀 4분기 때 또 좀 하반기 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컸는데 지금 이제는 또 올해 상반기 때의 실적에 좀 견인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5공장에 대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어떤 CMO 기업 들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의 탑티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속적인 어떤 증설과 증설을 하는 부분은 역시 단단한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이 CMO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 가치도 그렇고 역시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를 이 110만 원까지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1분기 실적이 2천억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4분기 대비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15%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이 부분을 오늘 흡수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 인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효과를 이제 올해부터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5공장 같은 경우가 2025년 9월 그러니까 2년 후죠. 2년 후에 좀 완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 효과와 더불어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CMO 기업에서는 글로벌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으로 좀 전망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또 하반기 성장세도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금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 동반으로 동참해도 될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그 적정 어떤 가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하로 잡아도 이 11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한 업사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판단되고요. 우선 어제부터 좀 어제도 그렇고 약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시즌도 끝났고 어떤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제 대형주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괜찮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고 한미화품 이런 대형 제약사 업체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차적 목표가 90만 원, 손절가 7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시면서 이 목표가 90만 원, 손절가 7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주목했던 종목 봤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이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좀 증가됐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슈가 있을까요? 엔터 업체들 중에서도 YG 엔터가 그동안에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이 블랙핑크죠. 이 블랙핑크의 그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의 다변화가 항상 필요한 게 시장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 YG 엔터의 그동안에 투자 심리에 눌러왔던 부분을 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블랙핑크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 투어로 돌고 있죠. 이 트레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내에 선 공개 곡도 나올 예정인 기업 그 아티스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YG한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베이비몬스터나 이런 신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연내 컴백을 예정했던 게 바로 G드래곤이었죠. 이 G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 YG 엔터의 어떤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나라 K-팝이 약간 수출이 좀 둔화됐던 그런 좀 시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YG 엔터의 이 블랙핑크나 이 연내 또 이제 투어나 또 G드래곤의 그 복귀로 봤을 때도 이 K-팝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 160만 명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죠.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이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죠. 4세대 아이돌로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이 아티스트들을 속속 출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베이비몬스터도 이 YG 엔터에서 이 4세대 아이돌로 분명 좀 시장에서의 반응은 뜨거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면서 주가 상승 초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자사 아티스트 활동이 좀 강화됐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해외 투어 수익성도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점쳐 주셨습니다. 이 엔터 섹터 내 많은 기업들도 있지만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외국인들 5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 외국인 따라 포트에 담아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목표 주가는 좀 6만 원 중반까지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함께 포트에 담아도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오후 2시 기준으로 매겨진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죠. 이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된다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관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2위 하나솔루션은 바이오, PVC, 상용화 추진에 좀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위로 이제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셀트리온은 1분기 호실적이 조금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오늘 매수세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도 앞서 이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도 담는 종목인데 자사 아티스트가 이 빌보드 1위 소식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위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수산화 리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1위에 올랐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세인데요. 오늘장 엔터주들 강서의 SM도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서 셀트리온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관련 주들이 좀 동반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 나타냅니다. 자, 3위는 HL바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장 2023년 임상 예정 제약 바이오 테마가 좀 강세인데요. ABL바이오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YG 엔터테인먼트 앞서 좀 살펴주신 것과 같이 이제 관련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기대되면서 오늘장 기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5위에 PNT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담고 있는 현대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기관들이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죠. 1분기 때 환율 효과도 또 있었었고, 여러 가지 매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드 있는 자동차 위주로 해서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자동차 업체 전체적으로 온기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평가 매력도 굉장히 좀 높아졌죠. 어떻게 보면은 올해 1분기 때 3월부터 어떤 반도체 그리고 1분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수혜주들에 대비해서는 지금은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전반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들은 거의 다 지금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도매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의 수출 부분은 견고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때 실적까지도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과 달리 고정비나 부담이나 또 이제 인센티브 요인이 생각보다 좀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적을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 목표로 봤을 때 도매 판매가 현대차가 거의 430만 대 이상이죠. 작년 대비해도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기 수요를 수정 수요를 이렇게 소진한다면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이 좀 좋은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너무 현대차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둘씩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랜저, 코나, 산타페 새로운 어떤 신차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에 가려졌던 이런 내연기관 차에 대한 전방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 대비해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주가 당연히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찾는 것보다도 전방 기업인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자동차 업종 견조한 흐름 좀 나타내는 가운데 현대차도 오늘 좀 강세장인데요. 이 저평가 매력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제 현대차, 이 중고차와 렌터카 시장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따라 매수를 해도 조금 좋을 종목일까요? 네, 충분히 부담이 없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1차적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증권사들은 27만 원, 8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만 원 돌파했을 때도 어떤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20만 원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매수 관점에서 그 1차적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PNT입니다. 기계 장비 업종으로 조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운영자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죠. 1,500억 가까이도 얘기 나왔는데 시설자금의 1,000억, 운영자금 500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추가적인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악재일 수 있겠지만 이 PNT처럼 이 어떤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갖춘 기업들한테는 이런 이슈는 호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캐파가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5조 원까지 추가 증설이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제 PNT의 현재 또 고객사들의 요구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에 더 공격적인 투자가 좀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전극 공정 장비 쪽에서의 이 PNT의 그 수준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구미 쪽이죠. 이 사공장 전체적인 가동, 전체 가동과 또 오공장 증설, 또 중국 시안 쪽에서도 이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캐파 확장이 계속 되는 부분은 매출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NT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공정 업체들의 수가 다른 어떤 공정 업체들 대비해서 찾아봐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T의 어떤 지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시장 상황을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200억 정도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50% 이상 증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영업이익이 작년에 50% 올해 1분기 영업이 작년에 50% 넘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PNT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전체적인 매출은 6,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은 1,000억은 당연히 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올해 신규 수도 1조 원 이상으로 시장은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PNT의 어떤 실적 관심주로서도 계속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PNT 이렇게 운영 자금 확보에 따라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19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오늘 PNT 함께 포트에 담아도 될지 궁금한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약간은 좀 오늘 좀 그 오버슈팅 했죠. 왜냐하면은 그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PER 수준이 한 15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전극 공정
국내 장비 업체들의 PER이 한 17배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전에 저평가랑 구간은 좀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도 좀 내일 그 장 시작했을 때 주가가 좀 약간의 차익이 나왔을 때 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가격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좀 소량만 좀 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이나 어떤 추후에 어떤 그 거래량이 좀 안정됐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 69,000원, 손절가 5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포트에 담아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69,000원, 손절가 56,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월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 장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시간인데요.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갑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조금 호재로 조금 작용을 합니다.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난주에 좀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 무려 고가 기준으로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지수가 좋았다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더 좋았을 것 참 같은데.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 제가 수익 냈다고 해서 이렇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미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목표가를 45,000원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45,000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 네. 이 한미사이언스도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리면서 음봉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42,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재공략.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에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42,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재공략 해보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무려 4거래 연속 승승장구 중에 있는 상황인데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공략을 못하셨던 분들은 42,000원대 좀 내려가 있을 때 재공략 조금 포인트 잡아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종목이 또 고가 좀 행진을 나타냅니다. 이제 고가 기준으로 25%나 급등한 대주전자재료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2차 전지가 오늘 사실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약해도 네. 나는 간다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지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 박스권을 그렸던 종목군들. 하지만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당시 이제 전자재료를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하기에는 위에 신고가 영역 구간에 또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2차 전지 지금 순환매가 여전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지수가 좋지 않으니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12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십사.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세장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절반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절반은 조금 12만 원대 정도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근데 2차 전지주 강세 상황 속에 대주전자재료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한 상황인데 신규 접근은 조금 고려해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야기 드렸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2차 전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잘 버텨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 움직임이 강한 종목군들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 이 강한 힘의 정도가 이번 한 주가 저는 제일 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내에서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 장대 양봉 혹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주 흐름을 놓고 보면 에코프로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왜냐 2차 전지는 모두 박스 상단 혹은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먼저 대응을 하십사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신규 접근은 조금은 유의하시라는 말씀에 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가 배팅 시원하게 해볼 만한 이 오늘 뭐 업종과 종목들 조금 제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배팅 종목 공개되기 전에요. 이 업종들 키워드 힌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일과 목욕탕입니다. 조금은 좀 연관성이 없는 이런 키워드긴 한데 스마일 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뭐 수익률로 웃게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목욕탕은 새신이 좀 떠오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피부 미용인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네.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히 좀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스마일 네. 그리고 목욕탕. 스마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 나이가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재료이긴 한데 네. 아마 이 기업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고개는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어디를 보자고 하죠? 경기 방어주를 보자고 경기 하죠. 방어주. 자, 네네. 경기 방어주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 하면 또 여러 가지 떠오르긴 한데 좀 네. 다른 좀 시선으로 좀 접근을 해봐라. 네. 스마일 하면 일단은 수익률이라고 제시를 해드렸지만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 약간 그 모양새가 좀 비슷한 건가요? 그쵸. 오. 네. 일단 모양새가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지수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 그렇죠. 또 경기 방어주 하면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음식료 네. 업종. 이제 아마 조금씩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스마일 목욕탕 이거는 이제 종목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방어 중에 음식료 업종으로 조금 좁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들 경기 방어주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 이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 여기엔 조금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혹은 이 외국인 선물에 대한 매도세 혹은 그동안 바짝 올라갔었던 기술주들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수도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 방어주 쪽이 포트에 저는 꼭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경기 방어주 그 안에서 음식료 업종 이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실적이 잘 나오네요.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이 종목을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하면은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음식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조금 이 MZ 세대들도 조금 포트에 담을 만한 이런 뭐 업종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 이제 지수 조정 시에 조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좀 해주셨는데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죠. 네, 네. 일단 지수의 조정이 오늘 하루만 나오고 나서 네. 다시 끝나고 올라가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네네. 현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앞으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보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 잠시 쉬어감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쉬어감이 정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네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은 변동성에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구간에 조금 이제 이 피난처가 좀 될 수 있는 쪽이 저는 경기 방어주 쪽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실적이 시즌. 잘 나오는 음식료 업종에서 한번 뽑아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애태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음식료 이 섹터 내에서 좀 주목할 만한 탑픽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네. 빙그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빙그레요. 네, 아마 이제 딱딱 네.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스마일. 네, 빙그레, 스마일. 네. 그리고 저희가 빙그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뭐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를 가장 많이 먹었던 곳 혹은 우리가 항상 아. 기억에 추억의 이제 맛을 떠올리면 목욕탕에서 하나씩 먹었던
그 바나나 우유. 우리 대표님 이제 나이대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스마일하면 빙그레가 맞고요. 또 목욕탕에서 바나나 우유를 많이 먹었고 맞아요. 특히나 다른 업체 바나나 우유보다 빙그레 우유 그쵸. 그게 좀 상징적이잖아요. 원조죠. 그렇죠. 네. 원조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빙그레 가져오셨는데 네. 우리가 왜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음식료 업종 하면 빙그레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농심. 그러니까 신라면으로 맞아요. 유명한 농심 네네. 있고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이 삼양.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들 종목분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빙그레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지금 봐야 되는 현재의 구간에서 조금 더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어. 이것은 빙그레뿐만이 아니고 모든 음식료 업종이 작년에 무엇을 했죠?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자, 판가 인상을 네. 왜 했냐면 작년에 초에 웬만한 원자재는 다 올랐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음식료 업종 모두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판매 가격은 빨리 올려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판매 가격을 다시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 마진율은 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네. 작년 대비해서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 혹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빙그레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지금 바나나 우유도 있고 네. 대다수의 이 제품들이 아이스크림 쪽이에요. 아, 빙과류 쪽. 빙과류 그쵸? 쪽. 네. 자, 그럼 계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여타 식품군보다 네. 이제 빙그레가 조금 더 성수기에 진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들어갔다 우리가 라면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빙과류 쪽은 조금 더 많이 매출이 드시기 더 때문에 늘어나겠죠. 그쵸? 네. 현재 이 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 음식료 업종도 가장 중요한 게 내수 시장에서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해외에서 잘 팔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리온도 그렇고 삼양도 그렇고 초코파이랑 불닭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 것은 당연했고 네. 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냐면 BTS가 불닭볶음면 홍보를 하면서 네. 해외에서 오. 엄청나게 판매를 했고 그렇죠. 또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네. 이번에 또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번 맛을 보니까 이게 맛있어서 네. 소비가 좀 늘어났고 어허. 자 빙그레는 이 메로나 있죠? 네. 메론 메로나가 아이스크림. 있네요. 네. 메로나 네네. 아이스크림이 네네. 이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큰 지금 인기가 있는 제품 오, 중에 그래요?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전체 매출의 지금 90%는 아직까지 국내지만 천천히 해외 매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계절 중에 여름은 딱 하나입니다. 맞네요. 근데 그런데 남미는 1년 내내 덥죠. 덥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또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야. 저는 이 해외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본다면 저는 빙그레의 주가는 현 구간보다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 뭐 대표적으로 농심, 오리온, 삼양만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에 반해 빙그레도 오늘 영업이익률 회복이 조금 보여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바나나맛 우유뿐만 아니라 또 계절적 수혜로 빙과류 조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수주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더운 남미 시장 이런 뭐 해외 시장들 좀 매출 증가세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불닭볶음면이나 뭐 바나나맛 우유나 이렇게 조금 말 좀 들어보면 IT 업계 뭐 애플과 삼성 같이 이 빙과류나 음식료 업종에도 좀 충성 고객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매출 증가세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소비층이 좀 두터운 기업들만이 살아남은 것도 이제 맞아요. 그런데 네네. 일단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하필이면 올해 1분기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 2차 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쵸. 그렇고 AI도 그렇고 네. 아 주식은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음식료 업종을 제가 좋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충성 고객에 대한 이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나 네네. 그것과 별개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매매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경기 방어주잖아요. 네. 전체 포트에 경기 방어주가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를 막 2종목, 3종목, 4종목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서 저는 시장이 완전하게 꺾인다라기보다는 더 올라가기 위한 쉬어가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는 음식료 업종 포함해서 통신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금 관련주, 뭐 엘컴텍이라든지 IT센 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베팅을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하지만 없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들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더라도 빙그레의 주가 위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었던 삼양식품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이 기업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빙그레는 하단에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충분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손절가는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500원 손절가 한번 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52,000원까지 조금은 길게 보자. 어차피 이제 성수기에 진입했고 판가도 올렸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도 좋아지기에 저는 충분히 한번 길게 보실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빙그레도 강보합권 유지 중에 있고요. 현재가 41,000원 선 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종가로 좀 잡아주셨고요. 또한 목표가는 길게 보자고 하시면서 52,000원, 또 손절가는 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현재 장 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피 1.34%대 떨어지는 중인데요. 2,461선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2% 약보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865선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이렇게 마감이 좀 하락장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강세장으로 펼쳐지긴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이크론바이옴 이슈도 좀 들썩였고요. 원전은 계속해서 좀 강세입니다. 또한 히토류 관련주들도 뭐 중국발로 해서 네. 좀 강세장이었는데 여기에 또 엔터 관련주들이나 뭐 시멘트나 건설 대표주들도 조금 들썩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은? 한 가지가 좀 빠졌죠. 확실한 주도 섹터는 안 보였다라는 것. 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래도 시장을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네. 시장을 주도할 만한 큰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이 오늘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조정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네. 내일은 이 요일적으로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 약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초반에 오늘의 조정을 좀 되돌리는 흐름이 혹은 수급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리스크는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은 만약 다음 주 초에 시장 지수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움직인 것들은 오늘 무조건 공략하자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만약에 다음 주 초 흐름을 봤는데 수급도 회복하지 못했고 지수도 자꾸 밀린다. 그럼 그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일단 엔터주 쪽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요. 네, 오늘 하이브 정말 강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강했고 또 이제 하이브를 이슈가 또 강한 게 있었죠. 그렇죠. 네네. 제외하고라도 일단 YG 엔터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선 종가 베팅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뭐 경기 방어제 성격을 가진 음식료도 보면 괜찮겠지만 네.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추려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확실한 주도주는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지수가 약세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음식료 관련주들을 앞서 조금 종가 베팅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또 해외 인기와 조금 맞물려 그렇죠. 있는 이런 이슈도 있는데 오늘 엔터 관련주들도 이 해외발 좀 호재로 조금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뭐 빌보드 차트 1위 소식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뭐 해외
콘서트나 이런 좀 이슈들로 조금 엔터주들이 조금 각광받았었는데 여기에 음원 관련주들도 그럼 함께 봐도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음원 쪽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원 쪽은 단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보다 사실 이 음원 매출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콕 집어서 몇 개의 플랫폼을 이용했지만 네네. 이제는 사실 너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앨범, 원하는 또 곡들을 좀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음원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저는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의 매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엔터사들이 가장 크게 지금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쪽이 다시 오픈이 되고 오프라인 공연이 생기고 또 계절적으로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공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생각해 본다면 음원 쪽도 물론 좋지만 상대적으로 엔터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 또 수혜도 받겠고 또 이 계절적으로 공연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음원 관련주들은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보셔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에 반해 엔터주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승 재료가 조금 남아 있고 앞으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히토류 관련주들도 좀 들썩였고요. 마이크론바이옴과 원전 계속해서 강세장 펼쳤던 이런 장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도 바이오주 좀 흐름 좋았는데 오늘 장도 바이오 시밀러주들도 강세였고요. 또한 건설 대표주 시멘트까지 강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6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지수가 조금은 같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약세로 조금 흘러갔는데요. 자, 오늘 장은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 성공 투자 포인트 챙기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상황 속에 향후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수요 회복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재고량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소장님께서는 기대감은 아직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좀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어떤 또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이제 하나 더 저도 이제 추가를 해보면 네. 결국 감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따로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요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은 너무 멀기 때문에 네네.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아. 이 부분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일단 좀 아쉽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입이라고 하죠. 교환사채까지 발행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다지 뭐 또 좋게 바라보고 있지 못한 상황.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급이 2차 전지에게로만 지금 쏠리고 가고 있다 있죠. 보니 그렇죠. 참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항상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화의 트리거 네네. 역할. 그래서 내일은 한번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변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고량을 좀 털어내야 되는 이런 조금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재고량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수요 회복을 좀 점검하라. 이 전문가님들 여러 가지 의견과 함께 오늘 이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주목해 볼 만한 키포인트도 저희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는 수급이 들어오나 현물에서의 수급은 들어오나 반도체 IT라든지 그동안 이제 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모두 지금 매도세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내일 외국인의 수급의 회복 속도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혹은 이 기술주들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 이들을 대신할 만한 섹터,
특히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 내일 기술주도 밀리고 제약바이오도 밀린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만약 기술주들이 올라가지 못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얼마만큼 잘 버텨주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지금 송도는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점령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아웃퍼폼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저는 이 다른 섹터보다도 제약바이오가 얼마만큼 힘을 내주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 오늘 장에서는 좀 수급에서 조금 아쉬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천억 원대, 코스닥은 2천억 원대 매도세 조금 나왔는데 내일장 이런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꼭 해보시라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또한 내일 이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다면 제약바이오도 조금 집중 있게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좀 강세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시밀러가 왜 강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실적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신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유사한 약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계속해서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이 찍힌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결국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당장은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대신에 실적 시즌 이후에는 임상 신약 이쪽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면서 네. 지금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은 M&A 때문에 좀 제외하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이제 영역을 확장해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그룹주, 네, 특히 그렇네요. 한미사이언스 오, 네.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과 좀 맞물리면서 시세가 터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이 실적 시즌 이후에는 또 임상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해 주시면서 또 종목을 조금 집어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앞서 공략주를 좀 제시해 주셨던 한미사이언스까지 또 제공약을 노리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42,000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제공약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좀 잡아봐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장 좀 시세가 터졌지만 네, 계속해서 이런 상승은 이어갈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박스 하단을 좀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줬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박스 상단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물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좋다라고 해도 네. 잘 안 사십니다. 주당 가격이 80만 원에 육박하는 그렇죠. 높은 가격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변동성은 그리 크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네. 그러면 박스는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87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세가 견고하다면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중소형 제약 바이오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 장도 마이크론 바이옴 이 부분도 조금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근데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관련주들의 이제 시세는 이제 충분히 한번 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룸 자체가 네. 좀 닫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약 바이오는 섹터도 섹터지만 기업을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 이후에는 이 마이크론 바이오 이쪽도 임상 신약이라든지 다른 쪽도 다 봐도 되지만 네. 지금 앞으로 1, 2주 동안은 바이오시밀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지수 안 좋을 때 좋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태양광, 풍력, 원전. 그러니까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당연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2차 전지는 주가 대비 실적이 약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쪽. 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원전, 태양광, 이 풍력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 바이오는 이미 시세가 좀 분출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유의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향후 1, 2주 동안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 좀 지수가 약세로 흘러갔지만 내일장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투자 포인트 두둑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